이어서 그 알고리즘 기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그러니까 TTS라는 것 자체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텍스트랑 웨이브 값을 이제 인풋 값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지금 마인즈랩에서 사용하고 있는 TTS 엔진을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스피커 값과 텍스트 값을 인풋 값으로 받아요. 보통 학습시킬 때 텍스트랑 웨이브를 같이 학습에 넣어서 음성 값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웨이브 값은 인풋 값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떤 화자인지 그 화자 값에 대한 것만 인풋 값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 값과 텍스트 값을 인풋 값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저희 TTS 알고리즘 엔진을 NGTTS라고 그냥 부른대요. 이건 그냥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엔진에 넣어서 먼저 전처리를 태웁니다. 여기 보시면 전처리 뭐 콩글리시 이런 게 있는데,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뭐 발음 기호를 뭐 항상 사용해서 발화해야 되는 게 있다든지 그런 전처리를 먼저 태워요. 그런 다음에 그 전처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타코트론의 스피커 값과 텍스트 값을 넣어서 매스펙토그램이라는 걸 저번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엔진에 넣어서 그 매스펙토그램을 웨이브 블로그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웨이브 값을 뱉어내서 그 웨이브 값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그냥 그림이고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그림이 난잡해요. 이게 조금 저도 여기저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적어 놓은 거라서, 이거를 타쿠트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타쿠트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피커 벡터와 이제 텍스트 벡터를 인풋 값으로 넣은 다음에 인베딩과 인코더 과정을 통해서, 스피커는 여기 조금 자세히 보시면 n이라고 앞에 써 있는데 n개의 스피커 벡터 값을 가지는 값을 뱉어내요. 그런 다음에 아래 텍스트는 A, B, C처럼 이제 캐릭터 값을 뱉어내는데, 그거를 이제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나온 벡터 값을 디코더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디코더에서는 그 벡터 값을 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멜 값을 아웃풋 값으로 가져요, 타코트로는. 그래서 이제 그 멜 값은 저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음성 하나하나 값을 이제 찍어내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걸 멜 스펙토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웨이브 글로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이제 웨이브 글로우 전에 웨이브 넷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어요. 그 웨이브 넷은 이제 음성을 하나하나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엄청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웨이브 넷을 사용하지 않고 웨이브 글로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웨이브 글로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멜 값과 오디오 값을 이제 인풋 값으로 넣으면 거기서 이제 가우시안 분포 같은 이제 분포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정말 좋은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랜덤한 분포 값을 이제 다시 역함수를 사용해서 멜 값을 넣고 그 가우시안 분포를 다시 넣어서 그렇게 오디오 값을 뱉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웨이브 글로우의 간단한, 정말 간단한 알고리즘 기초입니다.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기초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TTS를 하면서 녹음을 가서 어떻게 했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혹시 저희 이번에 만드실 때 녹음해서 만드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크롤링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게 녹음하시는 분들이 저번 주에 알았으면은 녹음하시기 훨씬 좀 수월하셨을 텐데, 저희는 저번에 드린 것처럼 표준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표준 스크립트가 이제 하나하나 음가를 다 따서 이제 약간 제일 잘 희소한 것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1번부터 해서 그렇게 짜여진 스크립트를 한 500만 문장 정도를 가지고, 그 중에서 한 저번에 드린 게 500문장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걸로 읽으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표준 스크립트라서 네, 이거를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녹음을 다닐 때 이제 표준 스크립트하고 커스텀 스크립트라고 이제 만약에 기독교에서 녹음을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성경을 좀 구절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맞게 커스텀화하여서 스크립트를 짜오면 정말 그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 하실 때도 톤을 한 가지를 정해서 하시면 좋아요. 엄청 화나는 거를 녹음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스크립트 자체를 약간 화나는 문장으로, 화내는 문장으로 적으시면 좋고, 약간 내가 기쁜 톤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기쁜 문장, 엄청 재밌는 문장 이런 거를 구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총 500문장 정도를 녹음을 하는데 보통은 표준 스크립트는 한 300문장 이상은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0문장 정도는 커스텀 스크립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녹음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더 표준 스크립트랑 커스텀 스크립트로 녹음을 하시면 정말 녹음이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특수문자를 몇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는 그 앞에 있는 11가지 특수문자가 전부입니다. 네,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한데 이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뜻이라서 뭐 보통 물음표를 하면은 연상하시는 게 높여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높여 읽는데 그거를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저 앞에 있는 11가지 특수문자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으세요. 그 대신에 일정하게 만약에 느낌표를 사용했을 때 물음표 같은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모든 문장에 높여 있는 문장에 느낌표를 넣어주시면 나중에 학습한 결과가 느낌표를 쳤을 때 물음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11가지 특수문자 내에서 그냥 내가 살리고 싶은 발음 기호를, 그러니까 어조를 적절히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여기 4가지 적어놓은 물음표, 쉼표, 마침표, 말르림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음표, 쉼표, 마침표는 보통 대부분 잘 활용이 돼요. 저번에 샘플로도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이제 물음표나 쉼표, 마침표는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보통 물음표나 쉼표, 마침표가 들어가는 부분은 비슷한 부분에서 들어가게 돼요. 물음표는 뭐뭐 하니, 뭐뭐 해요, 이 돼서 그 부분이 정말 학습이 정말 잘 된 경우에는 보통 윤정희 매니저님 모델이 저희 마음 AI 기본 모델인데 그게 이제 상담사 모델이라서 까로 끝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음표가 없어서 까로 끝나면 높여 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미에 붙는 느낌도 있고 그 물음표에 섞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음표는 정말 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밖에 비 오니? 물음표가 없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 물음표를 밖에 비 오니? 네,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이제 스트리머 분인데, 제가 아예 디렉팅을 드릴 때, 물음표가 들어간 부분은 정말 과도하게라도 올려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물음표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가 확실하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음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녹음하실 때부터 아예 이제 그렇게 어조를 살려서 녹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심표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신표입니다. 이거는 쉼표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한 번도 안 쉬고 빠르게 읽었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뒤에 쉼표를 넣은 경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신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쉬어서 읽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학습할 때나 녹음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쉬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똑같이 쉼표를 찍어주면 학습 결과가 이제 어디서든 정말 안녕하세요에서 안 뒤에다가 콤마를 찍어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쉼표는 정말 나중에 학습 돌리기 전에 이제 녹음 대본을 살펴볼 때 정말 엄청 일정하게 한 사람의 기준으로 찍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학습하실 때도
학습 직접 하시나요? 네, 다음에 학습하실 경우가 생기신다면 네, 이렇게 침표를 잘 찍어서 해주시면 방금처럼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마침표인데, 마침표는 보통 이제 문장이 끝나는 경우나 아니면은 쉼표보다 조금 오래 쉴 경우에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침표입니다. 이게 정말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였고요. 안녕하세요. 마침표입니다. 약간 느낌상 쉼표보다 조금 더 쉰 느낌이 있죠. 이거는 그냥 마침표를 중간중간에 찍어줬을 때 이렇게 조금 쉬고 이게 문장이 끝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요. 제가 한번 해봤을 때 마침표 없이 그냥 전체 문장을 넣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장이 끝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 데서나 쉬더라고요. 막 뭐 다음 문장이랑 이어지게 이렇게 쉰다거나 중간에를. 그래서 마침표는 저는 보통 학습시킬 때 마지막에 찍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학습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볼 때도 마침표를 찍어서 넣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학습에서부터 터질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침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문장에 마침표를 찍어주지 마시고 그냥 이제 뭐뭐하고를 끝났으면 그냥 안 찍고 살려주시는 것도 괜찮고, 뭐 정말 문장이 끝났을 경우에만 찍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넣어놨는데 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말르림표를 제가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말르림표도 물음표처럼 되게 잘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말르림표가 정말 생각보다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랩입니다. 아는 목소리죠. 안녕하세요. 마인드랩입니다. 네. 이게 말르림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둘 다 아예 뭐 말을 느리는 부분이 아예 없었어요.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랩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딱딱하게 끊기죠. 이게 정말 말르림표를 살리려고 녹음을 시킨 경우인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정말 어조를 모두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말르림표를 넣는데도 이거는 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임병현 팀장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게, 이제 말르림표가 끝나는 부분이 뭐 정말 다 다르게 끝날 거 아니에요. 뭐 아로 끝나거나 오로 끝나거나 뭐 아니면 뭐 완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정말 다 다른 문자로 끝나는 거 앞에 붙어 있어서 그게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르림표 혹시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특수문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살려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녹음본을 이렇게 짜고 하는데, 이제 진짜 녹음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녹음 가이드예요. 여기 보이시는 녹음 가이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녹음을 다닐 때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기 4번 혹시 보이시나요?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가지 톤을 이제 정해서 녹음을 진행을 하게 돼요. 기쁜 톤으로 녹음하면 뭐 재미있는 것처럼 항상 막 모든 문장을 슬픈 문장이 나와도 재미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제 4번처럼 모든 문장의 분위기를 살려서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8번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쉼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쉼표가 정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쉼표를 살려서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실 때 이제 스크립트에다가 이제 콤마를 중간중간 찍는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개인적인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이제 콤마를 찍어주시면 좋아요. 모든 공부가 서로 녹아든 거야. 안 그래?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콤마를 아예 안 찍었는데 그 야 뒤에 조금 찍을 법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음성이 나와서 찍지 않았고, 이쪽에 뒤편에 서 있던 길산이는 그 울음소리를 듣자 어쩐지 낯익은 기분이 들었고 소름이 척추 끝까지 스며오는 듯 하였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쉬는 부분에 콤마를 찍어주면 아까 그 콤마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들어보셨을 때처럼 학습 결과가 그렇게 해서 잘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군청과 산하 10개의 두 계면이 시작했고 이어 6월 말부터는 교육청과 학교, 경찰서, 우체국, 농수축협, 교회 등 금산구 내에 56개 기관이 참여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만약에 교육청이라고 안 읽고 이제 교육과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청자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할 때는 정말 웨이브랑 텍스트가 1대1로 맞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숫자랑 영어가 학습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숫자랑 영어 부분도 한국어로 이제 6월 말도 원래는 6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6월 말 이렇게 읽어주신 대로 텍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싶으신 특수문자를 정말 다 반영을 해서 네, 스크립트 학습에 들어갈 대본을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방금 전 페이지까지가 이제 녹음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학습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 방금 전에 네. 이전 페이지에서 이거는 음원 파일이죠, 그 녹음실 다. 네, 이거는 음원 파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500줄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500줄로 하면은 이제 에러율 90% 이상의 이제 정확도가 나오는 거죠, TTSR. 에러율. 하면은. 네네. 500줄이 보통 이제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500줄이 안 되면은 녹음이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과물이 생각보다 이제 뭐 가나다인데 가나다를 잘 못 읽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웨이브 글로우에서 이제 목소리가 너무 긁히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500문장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해요. 그러면은 학습을 안 시킨 단어가 뭐 특별할 때 별 같은 거 만약에 500문장이었었는데 TTS에서는 그래도 그게 별 제대로 나오나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발음이 거의 안 돼요. 만약에 비읍, 여, 리을이 아예 없었을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조합, 음가의 조합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준 스크립트를 한 300문장 이상 사용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하고 하나 네네. 괜찮아요. 한국어 TTS인데 input 값은 텍스트잖아요. 네. 그때 영어를 섞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STAR이 좋다. 섞어서 넣으면 그거를 이제 학습시킬 때 말고 이제 나온 거를 쳐서 받아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처리를 다요 콩글리시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발음 기호로 바꿔서 한국어처럼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스타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스타 S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 해서 이제 정말 안 어색하게 잘 나와요. 영어 읽는 것처럼.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아까 맨 처음에 조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타코트론에서 멜 값을 뱉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습시킬 때 정말 웨이브 값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웨이브 값, 인풋한 웨이브 값에서 나온 멜이랑 그 여기서 이제 학습해서 나온 멜이랑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최적의 값을 찾는 거예요. 학습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게 좀 아까 설명이 빠져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 웨이브에서 나온 멜이 정말 정답 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정답 멜과 정말 비슷해지려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TTS 강의 마치겠습니다.